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북. 새로 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이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업 개요. 조감도 나와 있는데, 뭐, 널찍한 구름 위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조감도는 항상 뭐 믿을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가 뭐 그렇게 고층으로 해서 나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옆으로 좀 넓은 면적에 동호수는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여기 뭐 조경, 뭐 야경, 뭐 투시도 뭐 각종 뭐 3D 뭐 항공뷰 이런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요거 하나 딸랑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위치 한번 보실게요. 저기는 미아동 791-364번지. 번지 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뒤에 숫자가 여러 개의 그 숫자가 높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따닥따닥따닥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붙어 있었던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가끔씩 이제 재건축하고 이제 재개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어차피 뭐 새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재개발은 그 동네 전체를 다 그냥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건축 그냥 요거 하나, 요거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재건축한다. 한 동.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를 뭐 여러 개를 한 동 사이즈 전체를 한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동을 전체를 뭐 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동짜리가 여러 개가 있어 버려서 이제 다 통합이 된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넓으네. 그래서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여기 좀 넓어 보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59,000 제곱 나옵니다. 보통 5만대인데 5만에서 뭐 그 밑으로 해서 나간 애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여기는 간만에 59,000 좀 넓게 나왔네요. 자, 건축 면적은 이러저러하고, 건폐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안 되네. 5만 9천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 그래도 한 14, 5%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용적률은 226%. 그리고 이제 지하 3층서부터 22층까지 해서 15개의 동이 있어갖고 1045세대. 근데 이제 2번에 일반 공급을 해서 나가는 것은 327세대. 여기 이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기서 1000세대가 넘게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공급분으로 해서 나가는 게 물량이 사실 얼마 안 되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강남 같은 데서 하게 되면은 1000세대다 그러면 한 뭐 100개, 뭐 한 80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40몇 개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도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 부분을 보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간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한 1000세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만 900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일반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꽤 좋게 생각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이는 맨날 가면 다 이거야 표지가, 그죠? 뭐 자이는 뭐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그죠? 자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데가 자이고, 자이 쪽에서 이래저래 뭐 저도 현장에서 이래저래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연출이 좀 많이 있었고, SK뷰도 많이 알고 레미안도 알고, 그렇죠. 하여튼 입지 환경, 브랜드 소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입지 환경을 이제 바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폴라리스. 자, 여기는 뭐 삼양역 나와 있고 미아역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지하철은 다 있는 거예요. 4호선 있는 거고. 요게 아마 저기 419, 그치? 저도 여기서 뭐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있어갖고 419 민주 묘지역을 매주 갑니다. 묘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좀 있어갖고 매주 가고. 가오리역, 이름이 가오리역이 뭐야, 그죠? 재밌네요. 자, 그리고 여기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롯데마트, 삼양초, 해화여고, 화계중, 수유중 나와 있고, 수유초 나와 있고, 대한병원 있고, 롯데시네마 있고, 맞네. 서울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 캠퍼스, 운정 신도시는 아닌데 하여튼 뭐 여기가 운정그린 캠퍼스라고 해서 나와 있고, 신을중고 나와 있고, 하여튼 1km 범위 안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학군이 막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또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도
경제학과, 디지털 경제학과랑 무역학과를 같이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무역 고등학교가 있고 하니까 좀 특이하네요. 예. 아, 대일 외고가 여기 있고 미아 사거리가 있고 하여튼 뭐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진짜 미아 사거리역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진짜 어마무시한 데죠. 예. 어, 답이 안 나오는 데인데 진짜 교통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좀 걱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GTX-C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여기 마침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광운대역에서 이제 그 GTX-C 라인을 가지고 이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지 마침 오늘 직방에서 이제 촬영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살짝 언급을 할래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km. 광역 교통망으로 해서 따진다면은 어차피 뭐 부동산들 그냥 갖다 붙이면은 상관이 없기는 하는데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지방 가는 기차 그래서 이제 광역 교통망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3km 정도까지 이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역세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일반 이렇게 지하철 같으면은 뭐 1km 안에만 있고 그러면 다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km 안에 지하철역이 2개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GTX-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어차피 광운대역이나 뭐 다 이 근처로 해가지고 뭐 지간선은 다 생겨날 것 같아요. 버스가 여기랑 가면 말이 안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감이 있을 수 있죠. 예. 아직 뭐 공고문도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내일 모레 글피해서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이죠. 그때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나오게 되면은 평면도 한번 또 봐야죠. 그리고 단지 배치도 봐야죠.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봐야죠. 분양가도 이제 또 맞춰보고 해서 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입지적인 부분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서 이제 보는 거죠. 자, 뭐 북설 꿈의 숲,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북선, 경전철,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가는 게 사실 동북선, 경전철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쳐주진 않는데 서북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쳐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북선, 경전철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에 있는 그 경전철도 그렇고 용인에 있는 경전철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막 쳐주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수요가 있을런지는 그때 가서 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까는 지도에서 제가 못 봤었던 고대 안암병원. 주민센터는 뭐 갈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고. 그리고 롯백, 현대, 현백, 롯백.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제 수유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두 군데나 주위에 있어도 수유시장 이렇게 그 재래시장은 안 갈 수는 없어요. 꼭 가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살펴봤고요. 오시는 길은 요즘 어차피 견문주택을 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는 잘 됐죠. 보여줄 필요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 바뀌어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조금 걱정스럽죠.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파트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겉으로 돼 있고 여기 하나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조금 어색하네. 굉장히 심란하게 나와 있네. 그럼 이게 뭐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한번 보시자면은 뒷동은 여기 벌써 이제 그림자가 가려져 있는 거 봐서는 좀 그렇고 천상 앞동을 좀 많이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앞동이라 해도 어차피 여기에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그래도 뒷동보단 나으니까 심지어 얘는 뒷동이 좀 더 층수 높이가 얘보다는 좀 더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요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 요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이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타워형으로 해서 구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스타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그 최신식 평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서부터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워형 아파트가 같이 이제 요 꼭지점에 껴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얘는 앞에 있는 애는 다행히 층이 좀 낮네요. 조망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것 같고 얘는 얘 키를 뛰어넘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나간다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여기 정도에 요렇게 해서
빈 공간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이제 얘네들, 얘네들이 조망이 좀 그런 좀 우수하게 나오지 않을까. 얘도 괜찮고요. 요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게 아주 다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조망 요렇게 얘도 나가는 조망. 아우 너무 복잡하다. 다시 하나 그려드릴게요. 예, 좋은 애들만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일단은 여기 단지 내 정원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뛰어넘어서 맞은편 여기까지는 올 것 같고, 각도를 좀 더 꺾어서 쇼파를 이렇게 한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좀 돌려지면은 한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나와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맨 모서리에 있는 동에서도 이만큼까지 조망은 길게 뻗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가니까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여튼 얘네들까지, 얘네들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복잡하네. 예, 지저분하게 좀 나와 있긴 하는데, 아니면은 이 아파트를 보통의 경우에는 V자 설계까지는 못했구나. 예, V자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제 꺾어지는 형,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하면은 아마 얘네들은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낮은 이택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뭐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지어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숨어 있는 각도를 어떻게든 뭐 다 찾아내야지.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단지 배치도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동하고 뭐 그 뒤에 있는 거하고 가려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예, 여기 이제 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앞에 층을 좀 낮춰서, 뭐 우리 사진 찍을 때 좀 앞에 있는 애들은 좀 키 좀 이렇게 낮추라고 하잖아요. 앉아서 찍고 하니까. 그래서 좀 낮추고 뒤에 있는 애들은 좀 크게 하고, 그러면서 사각, 대각선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사선으로 좀 빠지게 하면서 앞동과 뒷동 사이를 이렇게 좀 엇갈려서 영화관처럼, 그래야 이제 여기가 좀 살아나니까. 안 그랬으면 여기 저층은 무조건 다 그늘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를 공원을 이렇게 트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이래저래 짱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뭡니까? 저는 여기가 좀 사실 생소하긴 생소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원체 차가 막히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갈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아 쪽을 사실, 옛날에 데이트할 때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조금 생소하긴 생소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단지 배치동 그래도 일단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진짜 뭔가 싶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뭐 다른 아파트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공고문이 나온 대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시게 되면은 녹지 공간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좀 V자로 해서 지어놓고, 얘는 그 각도 그대로 하고 얘는 여기서 하긴 뭐 이렇게 꺾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꺾어졌으면은 각도도 아마 이렇게 해서 화살표, 조망이 좀 더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쉽네. 하여튼 자기 관계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단지 배치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통풍 이것도 많이 설계를 한 것 같고, 인면 디자인 뭐 자기 거야 뭐 항상 이쁘니까. 그리고 타임리스 디자인. 어차피 20년 지나면 다 재건축할 건데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요거 단지 배치도를 통해 가지고 뭐 몇 동에서 조망이 좀 더 좋게 나오는지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 뭐 그렇게 막 비중을 둔다든지 그러진 않고, 또는 저기 뭐 요즘 나온 거 유행하는 게 있죠. 그 컨시어지 서비스. 그러니까 아침밥도 알아서 다 해주고, 1층이나 2층 같은데 이제 식당에 같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저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좀 해서 그 주부들을 좀 밥상 차리는 거에 대한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아파트를 만들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밭집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는 그런 식당도 되게 장사 잘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요 정도는 다 어디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또는 이제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설명할 만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요즘 뭐 이 정도는 다 잘 돼 있고 하니까 요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었던 우리 그 단지 배치도, 거기서 조금 거꾸로 보여지는
거꾸로가 아니구나. 예. 아까 봤던 대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했었던 거.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고 뭐 했었던 거. 예. 그런 거예요. 예. 얘네 둘이 이제 조금 힘들죠. 얘네 둘이. 여기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예. 일단은 그렇고 동호수 단지 배치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뭐 추려만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그때 하게 되면 한 번 더 보기는 봐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사실 거의는 안 보죠. 편의 시스템도 어디 가나 뭐 거의 다 비슷하고 하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전기 충전소 이런 거는 이거 벌써 다 나와 있네. 1단지에 8대, 2단지에 5대, 세대. 세대수에 비해서 많이 없는데. 예, 많이 없는데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공고문 뽀개기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10시에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어디에는 뭐 세대밖에 없다, 어디에는 뭐 세대수가 얼마인데 뭐 18대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세대수가 꽤 많은데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해놨네. 좀 특이하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이 없는 아울러 아파트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 해놨어요. 생긴 지 거의 한 16년? 예,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 다 해놨어요. 예,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가 있는데, 예, 세대 수는 12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 정도면 너무 조금 있는데, 예, 1, 2, 3단지 해서 이 정도 세대면은 한 38대나 28대, 아니면 하다못해 18대 정도까지도 좀 들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랑 비교를 많이 해보거든요. 사실 여기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공고문 뽀개기 할 때 가장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거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진짜 딱 45분에서 50분 걸리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이제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GS건설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항상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데죠. 예, GS자이. 자, 그리고 이제 24년도 입주 예정인데 층수가 22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좀 25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예정이 24년도다. 그리고 이제 38제곱서부터 112제곱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38이나 이런 데 사이즈에서는 38제곱에서는 해봤자 뭐 13평 이 정도에서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전용으로 따지게 되면 한 9평, 8평 정도. 예. 근데 거기 아마 임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8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112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펜트를 제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테라스 특화라든지 뭐 복층, 뭐 베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컨셉이 적용이 될지. 자, 교통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끝내줍니다라고 진짜 말씀을 드렸었고, 내부 수완로 있지, 북부간선도로 있지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상 막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GTX-C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삼해역에서 시청, 기준이 된 시청까지 가는데 일단 그래도 한 35분 정도까지는 끊어진다고 하니까 바로 앞에서 타고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는 아무래도 좀 멀죠. 강북이니까, 강북에서도 이제 강북구니까. 근데 일단은 1시간 정도까지는 터치다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땡겨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 삼양역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얘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아 삼성 레미안 1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됐죠. 게다가 이제 세대수가 이거는 300개밖에 안 되니까 꽤 작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9억 8천 정도 가니까 이건 거의 한 10억 정도 간다고 보셔야 돼요. 10억. 상당히 금액이 좀 세죠. 15년 차. 그래서 이제 요거 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한 8년 정도 연식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가 10억 간다 그러면 사실 얘는 하다못해 11억, 그때 가면은 11억 이상은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고, 어디 보자.
좀 더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그 SK 북한산 시티 요게 있거든요. 요건 2004년도에 그러니까 더 오래됐죠. 근데 84 타입 이렇게 이제 전용으로 맞춰놓고 이제 보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얘는 연식이 좀 더 되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역세권 주변에서 이제 한 칸 더 뒤로 밀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8억 6천, 뭐 8억 8천 정도에서 나와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2011년도 그래도 이제 연식이 좀 되죠. 예, 조금 이제 그나마 11년 차까지 해서 넘어왔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10년 차 됐네. 세대수는 1370개니까 이거 사이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84 타입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10억 3천. 10억 3천으로 해서 나와 있는 모습.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레미안 2차 리베라,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이름 참 어렵게 해놨다.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84 타입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벌써 11억 2천. 가격들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한 9억 정도에서 뭐 한 10억 정도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점친다고 하거든요. 조합원들은 좋죠. 조합원들은 아마 꽤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뭐 당연하죠. 시간이 다 돈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밑에 있는 단지들이 이제 그 정도 10억이 넘어가는 시세,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얘는 그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시세가 조금 눈에 띄는 데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여기는 최신판입니다. 최신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수도 뭐 1500개나 2300개나 이것도 어차피 뭐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그 뭐 차이가 있다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뭐 이게 센터야?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잠깐만, 없어졌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117, 요게 이제 전용 84로 나온 건데 15억 갑니다. 이건 굉장히 비싸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제 여기는 뭐 영흥 국제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미아사거리역, 미사역이죠. 미사역 있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 정도면 뭐 역세권이고 당연히.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우이전철 있죠. 경전철 있는 라인에서 학교가 이제 조금 딱 붙어있는 초품화는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벌써 15 뭐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해서 가버릴 정도면은 아까 봤던 애들이랑은 연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시세를 좀 많이 끌어올려줘야 되긴 하겠는데요. 그러면 보통 한 뭐 얘가 15억 간다 그러면 얘는 한 뭐 15, 16, 17 정도 간다 치면은 얘는 더 이후에 나오는 아파트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얘는 뭐 한 14, 15 정도는 가뿐하게 가겠는데요. 그러면은 뭐 9억, 10억에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죠. 당첨이 문제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본력이 문제지. 아파트야 뭐 그냥 가서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뭐 언젠간 다 올라가지 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뭐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참, 이 아파트가 뭐 여기 강북에서 뭐 15, 16, 17을 가? 와, 딱 세네. 자, 일단은 하여튼 뭐 그런 이런 곳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고, 100% 가점제죠.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은 5대5 해서 이제 추첨제 50% 물량이 있을 거고, 9억이 넘겠지만은 이런 경우 GS가 이제 자체 보증을 땡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12월 31일까지 해서 빨리 공고가 나오면 돼요. 공고가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해갖고 요번 연도까지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대박이고, 근데 이게 미뤄져갖고 1월, 2월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공고 일자가 내년으로 해서 밀렸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정권을 잡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GS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GS 보증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정부권에서 이제 정부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좀 하게 되면 뭐 대출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미정이다, 눈치를 봐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첨이 문제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환기시키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항상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고 그래요. 에버랩스 밴드 예, 여기 와서 하니까 밴드에 오셔가지고 질의응답 같은 거 좀 많이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이제 질문도 좀 올리시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답신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9시에 우리 또 스터디 진행을 하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하죠. 예. 수요일날 9시, 일요일날 9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또 그때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